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식과 정보를 알아보는 생생정보 생활정보. 오늘은 메리놀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상인 과장과 배가 자꾸 오래 아픈 아이에 대해 알아보고 실시간 상담도 진행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놀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상인입니다. 네, 오늘 정말 가운을 딱 입고 오셨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의사분들을 모셨지만 이렇게 직접 가운을 입고 오신 분은 또 처음이세요. 그래서 너무 멋지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선생님의 멋진 모습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좀 병원을 많이 찾나요? 네, 작년 한 해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모두가 너무 힘든 한 해 보내셨죠. 음. 아이들도 집 밖으로 잘 나오지 못해서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네. 그래도 마스크 쓰기, 손 씻기를 잘하면서 그래도 그 덕분에 아이들이 감기에 덜 걸리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유치원생 어린이, 초등학교 어린이, 중고등학생, 학생까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등원 등교를 못했다고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아오거나 학교에는 갔는데 수업 시간에 못 견뎌서 보건실에 들렀다가 조퇴를 하고 병원에 오게 된 아이들이 특히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사실 좀 학교 가기 싫어서 배가 아프다 이런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네, 사실은 엄마들도 똑같이 물으세요. 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셨던 건 아니고 처음엔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면 무척 놀라시죠. 그래서 불이 나게 걱정이 돼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달려오시던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점점 혼란스러워하시거나 심지어 화가 나는 걸 참으시며 아니 얘는 뭐가 문제일까요? 어젯밤까지 멀쩡하게 잘 있더니 갑자기 아침에 배가 아프다고 난린데 오늘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거 꾀병 아니에요? 그러니 아이는 아이대로 배가 아파 괴롭고 엄마는 엄마대로 또 너무 괴롭고. 참 엄마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복통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복통만 따진다면 병원을 찾는 소아청소년과 환자 5%가 복통 환자입니다. 우리나라 소아 5세에서 16세 중에서 10 내지 15%, 즉 10명 중에 1명 내지 7명 중 1명이 만성 복통. 그러니까 오랫동안 반복해서 배가 아프거나 항상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배가 아픈 우리 친구들이 참 많네요. 네. 네. 뭐 10명 중 1명, 7명 중 1명이 이 만성적으로 배가 아프다면 참 비교적 많은 수치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좀 복통 환자가 많은 걸까요? 실제로 복통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쵸. 누구나 감기에 걸리고 감기를 자주 앓는 사람도 있지만 복통은 훨씬 더 흔하게 경험을 합니다. 과식만 해도 속이 불편하고 음식이 맞지 않으면 당장 탈이 날 수 있고 네. 열이 나거나 감기에만 걸려도 소화가 안 되면서 배가 불편하죠. 복통은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한 급성 충수염, 보통 맹장염이라고 우리 부르죠. 네. 장중첩증, 장천공, 복강, 농양에서부터 열이 나면서 토하고 설사까지 하게 되는 급성 장염, 식중독, 복막염 또는 쑥스림이 주증상인 소화성 궤양, 급성 위염, 출혈성 위염 그런가 하면 위장이 아닌 다른 데가 아파도 예를 들면 폐렴, 뇌수막염, 요로결석, 바이러스성 발열 질환에서도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변비만으로도 복통이 심할 수 있고 네.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복통이 주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통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원인이 해결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반대로 시간을 놓치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급한 복통도 있어서 사실 배가 아픈 아이가 병원을 찾게 되면 응급질환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기 위해 의사로서 상당히 긴장하며 자세히 묻고 진찰하게 됩니다.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한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네. 배가 아플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위급한 응급질환일 수도 있어서 좀 긴장하며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어머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우리 애가 아플 때마다 꼬박꼬박 병원에 가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좀 놔둬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면 당장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지 집에서 소화제 먹이면서 조금 지켜봐도 될지
엄살인지 심각한 복통인지 잘 알 수가 없죠. 질문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네요. 네, 그러네요. 의학적으로 빨간 깃발 사인이란 게 아, 있습니다. 빨간 깃발 사인. 네, 경고 증상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시하면 안 된다. 네. 중요한 빨간 경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배가 아파서 잠에서 깰 정도다. 배가 아픈 위치가 배꼽에서 멀다. 특히 배에서 오른쪽 윗부분이 아프다. 오른쪽 아랫부분이 아프다. 구토가 지속적이다. 반복된다. 열이 난다. 피를 토했다. 대변에 피가 보인다. 대변 색깔이 자상처럼 검다. 설사가 심하다. 나이가 5세 미만이다. 잘 크지 않는다. 체중이 빠졌다. 이런 경우는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어렵다고 제가 대답한 이유는 네. 그렇다면 이런 경고 증상이 아무것도 없고 배만 자꾸 아픈데 그럼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도 될까 하는 점 때문입니다. 네. 이런 경고 증상이 없으면 대부분은 복통의 원인이 기질적 질환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감염, 염증, 종양, 해박적 구조 이상, 생학적 대사 이상 이런 기질적 질환이 없는 비기질적 복통 또는 시민성 복통이라고 불렀던 기능성 복통은 이런 경고 증상이 없는데 네. 이런 기능성 복통일 경우라 해도 과연 저절로 좋아지기를 기다려도 될까 한 점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기능성 복통은 만성 복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오히려 시간을 끌수록 더 잘 낫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괴롭히게 되고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기능성 복통은 감염, 염증 같은 질환이나 위장관의 문제나 장애가 없는데도 복통이 있다. 이런 건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기능성 복통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스트레스가 좀 문제가 될까요? 네. 중요한 점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저도 이 점을 어머니들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배가 왜 어떻게 해서 아플까 하는 병리 기전을 이해하게 되면 아이들 복통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위장은 식도, 위, 십이장, 소장, 대장으로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 원활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변을 배출하도록 자율신경계의 작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물에 의해 위와 장이 늘어납니다. 운동성은 자연스레 빨라질 테고요.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즉 생리적인 변화인, 즉 장이 어느 정도 좀 늘어나는 거, 장 운동이 생리적으로 빨라지는 거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통요. 이것을 기능성 복통이라고 합니다. 네. 정상인들은 느끼지 못하는 생리적 변화인데 복통으로 느끼는 거죠. 즉 복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이건 마치 피부가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아주 조그만 자극에도 따가움이나 가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장관의 과민성이라고 부릅니다. 위장관으로부터의 통증 자극에 대해서 역치가 났습니다. 역치가 났다는 말은 아주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통증 감각 인식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스트레스가 좀 심한 아이들이 왜 자꾸 배가 아프다고만 하는지 좀 충분한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만이 좀 이런 만성복통의 해결책일까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왜 배가 자꾸 아파지는지를 그 기전을 부모님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네.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증상 호전의 예후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잘못 오해하시면 아이가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너 그거 심리적인 거래.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했지? 그러니까 마음을 크게 먹어봐.
"괜찮다는데 왜 자꾸 아프다고 하니?" 하면서 자칫 음. 다그치거나 나무랄 수가 있습니다. 네. 또는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으며 이렇게까지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음. 하시며 스트레스를 피하게 해 주시려고 지나친 위로나 과잉 보호를 하실 수도 아. 있습니다. 네. 두 경우 모두 아이의 복통을 부정적으로 강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아이들을 자극하고 압박을 주게 되면 아이에게 심리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이고, 반대로 지나친 위로나 과잉 보호는 복통으로 인한 2차적인 이득을 아이에게 주어서 오히려 만성 복통이 신체화 증상으로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다그치는 것, 뭐 지나친 위로 둘 다 좋지 않다고 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럼 이제 보호자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만성복통을 호소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병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정말 기능성 복통인가, 기질적 원인이 있는데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자세히 진찰을 받고 필요하면 기본적인 검사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필요하다면 내시경 검사 같은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성 복통이 맞다면 기능성 복통 중에서 어떤 타입인가 알아보게 됩니다. 음. 기능성 소화불량이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데 설사형이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변비형이다. 복부 편두통이다. 오로지 기능성 복통이다. 이런 음. 그, 그리고 거기에 맞게 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 네. 약보다는 상담 또는 설명을 자세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가 자신의 복통의 기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안심시켜 주면서 스스로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과식으로 해결하려 들면 복통도 심해지고 스트레스 원인 문제 해결에 도움도 안 됩니다. 음. 신체 활동이나 규칙적인 생활이 스트레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복통을 완화시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식품 알레르기나 변비, 역류성 식도염이 만성 복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 우유나 유제품의 유당 또는 우유 단백질, 음료수의 솔비톨, 과당 같은 단순당이 많은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복통이 심해지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정장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경구 처방약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복용은 의사와 함께 상의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바실리사 님이요. "배가 아픈 것도 사랑의 힘이 필요한 네, 거군요." 보내 맞습니다. 주셨어요. 네. 네. 아이에 대한 그런 적절한 관심과 또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도 제가 네. 인제 병아리 의사 때부터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아. 경험이 쌓여가면서 보람을 또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음. 만성 복통이라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자녀가 있는 우리 어머님들은 많이 공감을 하시고 좀 네. 큰 위로가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생정보 생활정보 오늘 메리놀 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상인 과장과 배가 자꾸 오래 아픈 아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